돈, 그놈의 돈.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? 왜 우리 부모님은 평생 일을 해도 여유가 없었을까? 왜 카드값은 매달 찾아오는데 통장 잔액은 늘 제자리일까?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은 원래 부족한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살았어요.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혹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 자체가 처음부터 불리하게 만들어졌던 건 아닐까?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금고에서 나오는 것도 누가 열심히 벌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. 은행 직원이 버튼 한 번 누르면 생기는 바로 빚에서 태어난 숫자입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그 숫자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싸우고 포기하고 부모들은 한숨을 쉬고 또 미래를 걱정하죠.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구조,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. 이 책은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아온 돈이라는 시스템의 진짜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은 그냥 비트코인을 칭찬하는 책이 아니에요. 돈이란 뭘까? 왜 우리가 쓰는 돈은 자꾸 가치가 떨어질까?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일까? 이런 질문을 아주 길고 깊은 역사 속에서 차분하게 풀어내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크립토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책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라는 규칙 위에 서 있고 그 규칙이 바뀌는 순간 모든 삶의 풍경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이 책이 처음 던지는 말은 단순합니다. 돈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으니까 돈인 거다. 뭔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. 우리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일하고 밥을 먹고 심지어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도 친구가 속상해하는 이유도 결국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위험해졌거나 돈이 잘못 흘러갔기 때문이잖아요.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알고 보면 누군가의 빚에서 태어났다는 사실, 은행이 버튼 한 번 누르면 만들어지는 숫자라는 사실,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동시에 불안한 구조인 건지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걸, 이렇게 허술한 걸 믿고 살았다고? 책에서는 또 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. 미국 진짜 무섭다. 달러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전쟁, 정치, 금융 시스템, 심지어 인터넷, 스와이프 같은 통신망까지 이게 다 달러의 영향 아래에 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이 달러라는 나라의 힘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.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, 중동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각국이 달러 의존도를 슬슬 줄이기 시작했잖아요. 이 책은 이걸 탈달러 흐름이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.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. 지금의 돈 시스템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작동되지 않는다. 금융위기, 외환위기, 물가 폭등, 나라의 빚, 폭탄, 이 모든 문제는 사실 달러 중심의 낡은 금융 시스템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책은 말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을 읽으면서 마치 현실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. 편의점 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. 부모님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월급도 그대로인데 세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걸. 은행 이자는 높아지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걸.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. 책이 말하는 비트코인의 본질은 투자나 코인의 가격이 아니에요. 비트코인은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는 겁니다. 이 말은 곧 누군가의 권력이나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돈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. 저는 여기서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정치인, 중앙은행, 국가 시스템, 기득권의 이익 같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정말 그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에요. 책은 이걸 철학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책의 후반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, 디지털 달러화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같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요.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미래의 금융 시스템은 인터넷처럼 된다. 우리가 유튜브를 아무나 만들 수 있고 또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듯이 앞으로는 누구나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국경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내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. 내가 크립토에 관심이 있는 이유,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, 미래를 이쪽에서 찾는 이유, 그게 바로 내 생활, 내 일, 내 자유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 책은 그걸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.
사실 이 책의 제목은 좀 과격합니다.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. 근데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와닿습니다. 비트코인이 미래를 지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이라는 게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에요. 지금의 시스템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?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? 나와 가족이 지켜야 할 가치는 뭘까? 책은 이런 질문들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힌트를 줍니다. 저는 이 책을 학생들에게도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.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30년부터 2050년대까지의 돈은 지금 우리가 쓰는 돈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데요.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돈을 지배하며 왜 새로운 돈이 등장하는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그걸 가장 쉽게 넓은 시야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느꼈습니다. 이 책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?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비트코인이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단단해졌달까?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